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한 일주일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비로 인한 피해 예방하시고, 오늘은 중국과 한국 반도체 근황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중국 관영 언론 CCTV는 이 시진핑 주석의 YMTC 방문을 계기로 인하여 취재 기자를 직접 보내고 YMTC 반도체 공장 내 현장을 특별 보도하는 등 YMTC 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특히 YMTC가 생산한다고 밝혀진 128단의 낸드 플래시 모습까지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 중국 미디어를 통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술이 세계에 범접하는 수준으로 순식간에 따라잡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중국 언론이 내세우는 주장일 뿐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데이터 저장 용도로 쓰이는 이 적층형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과 대등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도 자료가 휘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가 자유로운 이 낸드 플래시는 주로 스마트폰 저장 장치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에 주로 쓰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중국 우한에 있는 YMTC 공장에서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자오웨이커 칭하윤이 그룹 회장과 양스닝 YMTC 최고 경영자와 함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지금의 중국 반도체 기술력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즉 YMTC를 앞세워 중국은 4월 128단 낸드 플래시인 X2 6070의 샘플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64단 낸드 플래시 제품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올해 말쯤 128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진핑에게 이때 직접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YMTC는 2016년 설립된 신생 회사였지만, 중국 제조 2025의 프로젝트와 칭화유니 그룹의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를 받으며 설립된 지 불과 4년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낸드 플래시라는 것은 칩 안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충수가 많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128단은 현재까지 나온 세계 최고 충수의 낸드 플래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 1위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18단의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했으며, SK 하이닉스는 같은 해 6월 양산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만약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반도체의 기술 격차는 불과 1년 정도로 좁혀진 셈입니다. YMTC가 32단 양산에 들어간 게 2018년인 걸 생각하자면 불과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런 급속한 발전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YMTC가 중국이 1대1로를 위해 투자되어진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굵기의 상징이라서 그렇습니다. YMTC의 회사 전신은 후베이성 우한을 기반으로 한 국유 기업인 XMC였는데, 중국 기업 칭하윤이 그룹이 인수를 해서 2016년 YMTC로 재설립했던 것입니다. 2015년도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굵기 정책과 더불어 반도체 1기 펀드를 조성했던 이유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서였는데, 그 상징적인 일환으로 YMTC가 설립되어지게 된 것이고, 이후 YMTC는 중국 정부와 칭화윤이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YMTC의 기업 성장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칭화윤이 그룹은 칭화대가 지난 1988년 설립했던 칭화대 과학기술개발 총공사가 전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업계에서는 칭화윤이 그룹을 중국 정부의 산하 공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MTC로 향하는 칭화윤이 그룹의 지원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공기업의 성향으로 이 회사를 경영했던 셈입니다. 중국 정부의 YMTC의 설립 목적은 메모리 반도체 양산 1위를 위해 탈삼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YMTC 우한 공장을 방문했던 계기도 이 때문이었고, 중국 관영 언론도 YMTC 기업을 특별 보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공영방송의 말처럼 YMTC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율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율이라는 것은 생산품 중 합격품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수율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팔 수 있는 물건은 많아지게 되고 기업은 그만큼의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업인 것이죠. 하지만 YMTC는 수율과 제품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주류 메모리 제조 업체들보다 현재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 중국의 공영 미디어를 통해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개발보다 분량이 없는 완제품의 양산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많은 제품이 팔려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도 YMTC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YMTC가 겪고 있는 최악의 어려움은 제조 장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제조 장비는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중국은 네덜란드의 더치 ASML이나 미국의 LAM 리서치에서 만드는 수십억 달러치 고가 반도체 생산 장비를 발빠르게 수입하여 안착해야 하겠지만,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평소보다 몇 달씩 공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미국 정부가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에 중국 공급을 제재하기 시작한다면 YMTC에 큰 타격이 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단 중국의 반도체 의지는 매우 굳건하고,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육성에 전신을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중국의 단기적 목표입니다. 현재 반도체 자급률은 15% 수준에 그치지만, 중국 정부가 이 반도체 생산 의지가 보이는 IT 기업에 무제한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저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불가능이 아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중국은 현재 1대1로 사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반도체 참여 인력도 국가적 사명으로 이것을 여기면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많은 반도체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상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무작정 한국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던 1980년대 미국의 양산 기술을 이전받고 여기에 국가 지원과 기업의 열정을 쏟아부었으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일본 반도체 기술을 다양한 경로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산 기술을 갖추었지만, 중국이 과거 한국과 매우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며 반도체 시장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랜드 플래시 개발 양산은 과거와는 다르게 반도체 D램보다 기술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물론 중국도 진입 장벽이 낮은 이 낸드에 집중 투자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을 조금씩 점령해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수한 인력을 통해 새로운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연히 개발된 전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정질 질화 붕소 같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는 대한민국이 중국 같은 하이에나 떼들에게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새로운 소재 개발과 더불어 부족한 기술을 메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현재 중국과 같은 반도체 후발 국가가 아무리 기술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더욱더 반도체 정밀함을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와 더불어 전기간섭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선발국가보다 더 많은 시간과 투자금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선도 업체 추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현재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중국은 반도체 선도 국가들의 격차를 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절대적으로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선도 국가들의 고급 인력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단기간에 성장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말만 그럴싸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은 일본과 한국 인력을 약탈하려는 비겁한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이 중국 S윈에 가려다가 여론 비판에 이를 철회한 것이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특허를 도용하거나 선도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이른바 비도덕한 더티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 다른 IT 국가들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미국, 독일처럼 반도체 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생산 굴기를 따돌리거나 우회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이 유일하게 살 길은 기술을 약탈하려는 상도덕 없는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술 인재를 지켜내고, 그와 동시에 반도체 양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재 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병행하는 이른바 고품질 반도체 양산 기술의 초격차 유지뿐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160단 이상, 즉 7세대 수직구조 V낸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176단 낸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 역시도 176단 즉 4차원 4D 낸드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지금의 중국의 반도체 개발 속도로 보아서는 불과 1년에서 2년 안에 저들도 170단 이상의 V낸드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앞으로 여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 개발 문제와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과 격차는 지금보다 현저히 좁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점유율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한국 반도체 신화는 머지않아 먼지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삼성과 SK는 단순히 반도체 양산만이 아닌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이른바 퍼스트 무브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이 1년 정도 차이일 뿐이고, 양산 시스템에서도 한 1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아직 우리 한국은 2년이라는 격차를 두고 있다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남은 1년의 상황에서 양산 시스템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 한국은 무조건 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인텔이나 퀄컴에서 던져주는 차세대 고품질 반도체 양산 기술에 일단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한국의 이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던져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양산을 해서 만든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중국을 앞서고 있는 건 양산 시스템이지만, 이것도 머지않아 잡히게 된다면 한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이나 SK는 지금부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품질 반도체 양산 기술을 중국보다 먼저 만들고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선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재에 이제 한국이 올인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